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기론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단기 이론서 37강 주제 해품사의 한능검 고기출 모의고사 해설 강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정규 강의랑 그리고 변별력 특강 그것까지 다 보시고 이제 마지막 기출 모의고사 해설을 보시는 분들 텐데, 일단 이 영상까지 따라오신 분들 모든 분들 먼저 고생하셨다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오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출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넘어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고기출 모의고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에서 반드시 공략해야 될 유형들을 최대한 선별해서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모의고사 문제는 일단 제가 최대한 쉽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솔직히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회차가 나오던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점수 계산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푼 점수에 플러스 5점을 넣어서 내가 이 정도 점수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80점 나왔다 치면은 85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기출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한능검 회차 보던 간에 1번 문제는 무조건 선사시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뭐 대표적인 유적지, 생활방식, 유물 등에 대한 파악을 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을 다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뽑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의 유물, 생활상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시겠죠. 그래서 1번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했다. 정답은 일단 이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한 1번 선지가 정답이고요. 2번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한 거는 기록상으론 최소한 신라 지증왕 이후입니다. 물론 선사시대도 우경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기록이나 유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3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했던 거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입니다.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했던 거는 철기 시대에 관련된 키워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철기 시대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능검에서 철기 시대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옷을 만들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는 신석기 시대랑 관련된 생활상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밑줄 긋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보통은 고도선에 대한 역사적 사실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고대 철기 국가랑 관련된 문제를 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고대 철기 국가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각 국가의 뭐 제천 행사, 풍습, 특산물 이런 걸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부여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여랑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걸 알 수 있는 힌트는 여기 중국의 만주 숭화강 유역, 그러니까 일단 부여의 경우에 좀 현재 중국 영토에 좀 걸친 게 있었고, 그리고 영고란 제천 행사랑 형사 취수제라는 풍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구나 라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자, 사만의 경우에는 특수행정구역인 소도가 따로 있었고요. 재정분리 사회를 유지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음락과는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자, 이거는 동해의 풍습으로서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나 말 등으로 배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번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추가했다. 자, 부여의 경우에는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린 지방행정구역인 사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정사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자, 이거는 백제 귀족회의인데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 화백회의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5번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 번금팔조 둔 건 고도선의 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고도선, 고대 철기구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로는 보통은 삼국의 왕업적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리고 이따 다룰 신라의 경우에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랑 관련된 사실을 우선적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선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셔도 80% 내지 넓게는 90%까지 왕업적 문제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의 경우는 일단 키워드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는데, 그래서 신라 내무랑 때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왜구를 격퇴했다는 사실이랑 5호 16국 중, 그러니까 중국의 5호 16국 중 하나인 후연을 공격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거련 장수왕이 언급됐다는 키워드를 보고서 여기 나와 있는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사실을 다룬 겁니다. 자, 1번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어인 영락이라는 연어를 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2번 태하가 설립하여 인제를 양성한 건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3번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건 고구려의 미천왕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을파서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한 거, 그 빈민구제 제도를 실시한 건 고구려의 고국 천황입니다. 자, 5번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넓게는 영유왕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보장왕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왕업적 문제랑 좀 비슷한 건데 제가 여기선 신라랑 관련된 왕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의 호칭을 신라 국왕으로 정했다. 그리고 순장을 금지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시된 지증왕 때는 신라 국호랑 왕 호칭을 사용하고 악습인 순장을 폐지했다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가져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한 거는 신라 법흥왕 때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한 거는, 자, 이거는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한 거는 신라의 놀지왕입니다. 나중에 백제 동성왕 때랑 신라의 소지왕 때는 결혼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좀 동맹 강화했다. 여러분들 좀 그런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구 보석시켰다. 이 지증왕 때 대외 정벌 사례로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이사부의 경우에는 그 진흥왕 때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거칠부의 국사 편찬에 대해서 좀 건의 같은 걸 했다던가. 그러니까 국사 편찬은 건의, 역사서 편찬 건의. 자, 그리고 대가야 정보를 담당하고 또 이사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사부를 단순히 지증왕 때의 키워드로만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매소동 전투에서 당해 군대를 격파했던 거, 삼국의 통일을 완성했던 거는 신라의 문무왕이고요. 김은도를 나눠 진압하고 그 귀족들 수청한 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뭘 제가 다루고 싶은 거냐면, 이 가야라는 국가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네 번째 국가인데, 이 가야 유형이 되게 단독 유형국, 단독 국가 유형, 이걸로 좀 출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유형보다 가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유형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얘랑 관련된 키워드는 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크게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김수로왕, 철의 생산량이 높았다, 그리고 고분 키워드. 고분의 경우에는 김해대성동, 그리고 고령지산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금강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자,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김수로왕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야랑 관련된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1번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맞죠? 아까 제가 언급한 이 금광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서욱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던 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혼인풍습입니다. 자, 육자평의 중요한 국사를 논의한 거는 백제 최고 관등 언급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4번 만장일치를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자, 이거 아까 언급한 신라의 그런 귀족회의입니다. 5번 지방이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한 거는 백제 무령왕 때랑 관련된 그런 지방 행정제도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가, 다를 이러한 수대로 옳게 나온 것.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한 걸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역시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그 뒤에 나당전쟁의 사례인 매소동 전투랑 기벌포 전투랑 관련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일단 가해 사료의 경우에는 조금 앞에 있는 게 나왔는데 이 대야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대야성 전투를 계기로 이 김춘추가 먼저 고구려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나당 동맹에 체결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제일 먼저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김유신이나 뭐 신라와 당의 군대가 의자왕을 도성 에워싼다는 내용을 본 거 보니까 이 당시에 그 백제 멸망을 위해 가지고 이 백제 당시 마지막 왕인 의자왕 제위할 때 도성을 에워싼다, 그런 맥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백제 멸망 시기랑 관련된 거여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자, 흑치랑지, 흑도복이라 해가지고 흑치랑지, 복신, 도침의 경우에는 백제 부흥 운동이랑 관련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흐름상 가나 다 쭉 이어져가지고 1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 통일 과정의 경우에는 일단 이 기본적인 흐름을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내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인물들이 활동했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통일신라왕, 이 삼국시대 왕 다뤘으면은 이 통일신라의 왕 업적도 좀 잘 나오는데, 최근 경향에서는 여러분들이 신문왕이랑 그리고 진성여왕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신문왕이 출제 비중이 정말 높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외우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가문사랑 만파시족이라는 키워드 나오는데, 이 가문사란 거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아버지인 문무왕의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한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인 신문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 보시면 1번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한 거는 진성여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2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해제했다. 당시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수조권 이외에도 노동용 진발권을 부여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하는 그런 정책에 단행한 게 신문왕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선지는 진짜 신문왕 빈출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3번 인사 담당하는 위화부를 창설했다. 사실 이 14부 자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거는 그 신문왕 때가 맞는데, 그 이전에 뭐 병부라던가 위화부라던가, 그러니까 14부를 구성하는 그 여러 기구들이 이전 왕 때부터 쭉쭉쭉쭉 쌓였어가지고 이 신문왕 때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얘는 살짝 헷갈리기 쉬운 선지기는 했는데 완성된 거 자체를 고려했을 때 이때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거는 법흥왕 때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시장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 설치한 거는 지증왕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이거는
고대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상 유형인 통일신라 하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예요. 이게 은근 출제 비중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사실 유형 그리고 반란 사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이 흐름 파트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통일신라 하대의 제2한 왕이라던가 사건 같은 걸 조금 더 면밀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통일신라 하대 문제를 때 빈출 키워드인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나오면은 통일신라 하대를 다룬 거구나,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의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백성, 이거는 고려 성종 때 기존의 흑창을 개편한 겁니다. 망건당에서 대담을 나눈 학자, 자, 이거는 고려 충선왕이 중국의 연경에 세운 그런 일종의 독스당이에요. 여기서 이재현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었죠. 3번 해민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 이거는 고려시대의 그런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역시 시기가 안 맞고. 4번 화엄일승 법계도를 저술한 승려, 자, 이거 의상인데 굳이 따지면 신라, 그러니까 이게 신라랑 통일신라 사이를 거의 걸칠 때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통일신라 하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보다는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청해진을 거점으로 회적을 소탕하는 병사. 정답은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인물이 크게 3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최치원, 진성여왕, 그리고 장보고. 이 3명이 언급되면은 통일신라 하대랑 관련된 그런 문제를 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사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다음 제도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해입니다. 이 발해는 고대 시대에서 단독 국가 유형으로 거의 한능검에서 출제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 할 정도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 국가인데요. 자, 이 발해의 경우에는 크게 그러니까 발해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 유형, 그러니까 사실 유형, 그리고 아주 가끔 왕업적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에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 먼저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왕업적 관련된 키워드를 좀 구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이라는 발해 삼성 육부제랑 관련된 키워드 줬기 때문에 이걸 갖다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1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이 발해를 취재할 때 이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이 정말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2번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자, 이거의 경우에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입니다. 아까 문제랑 조금 키워드가 겹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국가 문제니까 좀 괜찮겠죠? 3번 구소당 십정의 군사도제를 갖춘 거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차례대로 중앙군이랑 지방군입니다. 4번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는 신라 진흥왕 때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5번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룬 건 백제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보통 고대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고려로 이제 진입할 때쯤에 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후삼국에 대한,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 활동한 인물 또는 통일 과정 관련된 문제를 좀 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물 유형 출제 비중이 더 높고 통일 과정 유형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후삼국 시대랑 관련된 대표 인물인 견훤, 궁예, 왕건이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좀 잘 구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경혜왕이 연애를 벌이다가 가해 습격을 받았다. 그리고 공산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시된 견훤을 낼 때 뭔가 견훤이랑 왕건이랑 관련된 전투 사례, 그러니까 누가 공산전투에서 이기고 패배했냐, 고창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패배했냐, 그리고 이런
누구에게 뭐 승리하고 패배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훈효시조 남긴 거는 고려 왕건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었다. 자, 이거는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입니다. 3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한 거는 무왕이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백제무왕이요. 4번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나라 세웠다. 그래서 이 견훤의 경우에는 전주 지역에 위치한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광평성을 비롯한 정치기구를 마련한 거는 궁예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가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제는 고대시대 끝났고 이제부터는 고려시대랑 관련된 내용 다룰 건데, 일단 고려시대 시작은 보통 고려시대 전기 왕업적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업적 문제의 경우에는 왕건, 광종, 그리고 성종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좀 더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노비안건법이라는 고려 광종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정책을 언급했기 때문에 일단 광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었고, 자,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린 거는 성종 때 사실입니다. 자, 2번 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사용된 거는, 자, 이 광종 때는 독자적 연호 사용했다. 이 키워드가 광종 최소 2번 내면은 한 번은 무조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 3번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 요소 반포되었다. 고려 왕건 때는 그런 그러니까 신라 말고 신하에 대한 그런 자세, 이런 거에 대한 걸 정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정계와 계백 요소를 반포했습니다. 4번 쌍성 총감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한 거는 공민왕이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고요. 지방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된 거는, 이건 솔직히 특별히 어떤 왕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냥 통일신라 때의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뭘 의도한 거냐면은 무신정권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걸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한능검에서 최근에 출제 비중이 높아진 고려시대 파트인데, 이 무신정권에다 집권자를 좀 흐름을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의방, 정중부,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최후, 그리고 그 무신정권 종결된 거의 직후쯤에 삼별초의 항쟁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권자는 여기 내에서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집권자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대표적인 집권자 그런 흐름만 다룬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최후의 정방 설치를 다뤘기 때문에 시점이 일단 여기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1번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했다. 제가 이 무신정권 종결의 직후에 대뭉항쟁을 끝까지 전개한 특수군사조직인 그 특수부대인 삼별초랑 관련된 내용을 여기 이후로 다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했다. 자, 김보당의 난은 일단 이쯤에 걸치겠죠. 이전이고요. 비민구제를 위한 흑창을 설치한 거는 왕건 때의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이전이네요. 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거는 정중부 정권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 최충원이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총괄한 거는 이때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직전 시기가 5번 선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앞서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제가 통일신라 하대 사회상 유형이 제일 빈출도가 높다 얘기했다면, 고려 시대의 경우에는 원 간석기의 사회상 유형이 제일 빈출도가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신화편 개편 이후에
이 원 간섭기의 사회상 관련된 그런 유형의 출제 빈도가 증가했는데, 그래서 당시 원 간섭기 때 관제 격하던가 이 원나라에서 어떤 간섭을 받았었는지 그런 거랑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충렬왕의 아내랑 관련된 키워드인 제국대장공주, 그래서 일단은 인물 키워드 나왔고요. 여기에 대놓고 심지어 원나라라는 키워드 적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 간섭기 유형 풀 때는 그냥 원나라 적혀있죠. 그럼 원 간섭기 유형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주면 그냥 땡큐 하고 열심히 점수 먹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거는, 자, 이건 통일신라 때 진성여왕 때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란 사례 다룬 거고요. 2번 대가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했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전기예요. 이거 뭐 한 대충 숙종 때쯤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왕은 몰라도 되고 그냥 아직 무신정권들이 안 왔다, 그냥 그런 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이 원 간섭기 때는 일종의 몽골풍이 유행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 차료가 간행된 거는 조선 명종 때 역사적 사실입니다. 5번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 대장경이 조판된 거는 고려 현종 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원 간섭기 유형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유형이거든요. 뭐냐면 그 원 간섭기랑 여러분들이 그 공민왕을 좀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 공민왕 경우에는 원 간섭기 시기의 마지막 왕으로서 반원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 원 간섭기 유형 어렵게 내기 위해 가지고 원 간섭기랑 한 공민왕 때쯤 시기 걸치는 걸 내 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나요? 그런 문제 같은 걸 좀 낼 수 있어요. 좀 이렇게만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이 원 간섭기 때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위해 파견된 일종의 그런 관리예요. 그래서 이 다루 가치를 먹어서 일단 원 간섭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고, 자, 나의 경우에는 여기 우왕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 나의 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왕이 즉위했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의 시점 때는 우왕이 즉위했으니까 그 이전 시기 사이에는 최소한 원 간섭기에 다른 사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민왕이 어쨌든 간에 우왕보다 먼저 즉위했으니까 그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자, 1번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시작한 거는 우왕 때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이랑 요동정벌 추진한 거는 우왕이 즉위한 직후, 그러니까 직후까지는 아니어도 이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맥락 자체에서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됐습니다. 자, 2번 유인우, 이자순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민왕 관련된 문제를 내던지 아니면 원 간섭기 관련된 그런 문제를 흐름형 문제 내려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가나 시기 유형 활용해서 문제를 비틀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라는 게 제 말의 의도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정중부 등이 정변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거 무신정변 관련된 건데 이때쯤이면 훨씬 이전이죠, 이 원 간섭기보다. 자, 4번 최후가 강화도 도보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굳이 따지면 무신정권이랑 연결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가 원 간섭기보단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가라를 이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고려시대 외세 방어랑 관련된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외구의 침입 방어 순서를 암기하시고, 특히 최근에는 여기 내에서도 좀 세부 순서
이런 거? 그러니까 세부 뭐 대응 순서 같은 거, 아니면 관련 사건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외우는 거 외에도 조금 더 꼼꼼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좀 난이도가 높긴 높은데 그만큼 거의 매 회차에 이 유형을 안 낸 적이 없거든요. 이 문제는 최소 한 문제에서 넓게는 세 문제까지 먹을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공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점수는 보장되는 파트가 이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그럼 이거는 제가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은 여기 광군, 이 광군은 아직 침입을 하기 이전에 정종 때 농민으로 구성된 예비 군사 조직을 창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순령이랑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가지고 그 거란의 그런 침략을 물리친 1차 침입 방어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양규가 2차 침입을 뭐 무로대, 흥화진 등에서 방어했다. 이 내용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차 침입 때 강강찬의 귀주 대첩을 통해 가지고 거란군의 침략을 물리친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룬 거는 거란이랑 관련된 대표 흐름만 다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진이라던가 몽골 관련된 거는 제 뭐 교재라던가 강의 등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보충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 유형도 되게 빈출 주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고려시대 경제 상황에 대한 걸 파악하는 건데, 이 유형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려시대 경제 상황 유형은 보통은 10번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키워드를 한 8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폐 키워드,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자, 그리고 예성강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인 병난도, 그리고 시장감독기구인 경시서가 거의 90% 정도 나오고요. 가끔씩 10% 정도로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그리고 서적점, 다정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오도양계란 키워드가 나온 걸 보고서, 그리고 활구 관련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걸 보고서 고려시대 경제 상황인 건 알 수 있는데, 약간 제가 제임시한 꼼수대로 풀었다면은 10번 때네? 근데 약간 사회상 경제 관련된 내용 다뤘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여기 있는 경기서, 이렇게 문제 1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 유형은 솔직히 저한테 배우면은 선사시대 문제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냥 왜 10번 때에서 이거 보고서 그냥 얘만 찾으면 거의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유형은 좀 꼼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번, 백동화를 주도하는 전한국의 기수자. 이건 개항기 때 그런 발행된 근대식 화폐랑 근대식 화폐 주조 기구고요. 2번, 신해 통공 시행 소식에 기뻐하는 난정상인. 이거는 그 조선 정조 때 상업의 자유로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 사례입니다.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자,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농법이 발달하면서 벼농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다. 그런 걸 다룬 거고요. 5번,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운영한 덕대.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기존 농법 이외에도 광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획득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행했다 랑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7번. 다음 구성안에 소재가 된 탑으로 오른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한능검을 공략하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문화선 유형이 진짜 못해도 한 개 내지는 2개 정도는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능검 공부하는 거면 문화선 유형 한 번쯤은 모의고사 통해서 접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강제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하기 싫어하는 거랑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시라 말씀드린 거고, 일단 고려시대 탑의 경우에는 월정사 8가 9층 석탑, 그리고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조금 넓게 가지고 조선시대 전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까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보고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인 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 봤으니까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말로 석가탑입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입니다. 얘는 솔직히 지금까지 정답을 안 나오고 거의 오답을 나왔었는데 통일신라 대표적인 또 탑입니다. 자, 이거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것도 기출에서 나와요. 약간 좀 이런 질문이 많은데 솔직히 문화선 유형은 새로운 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면서 이게 좀 잘 나오네? 그런 걸 눈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사진 최대한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이게 초반만 어렵지 익숙해지면은 어차피 나왔던 게 또 나오네 이러거든요. 자, 네 번째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이제야 그나마 고려시대 탑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데 여러분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랑 좀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경우에는 암울한 어두운 색,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약간 좀 밝은 조선시대 전기의 색, 이런 느낌을 좀 구별하시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조선시대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쯤 들어오면은 이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인물 유형도 이제 슬슬 공략할 텐데, 그러니까 문화 파트랑 인물 유형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매 회차 뭐가 나올지 좀 예측을 잘 하면은 점수를 좀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인물 유형을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략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 네 명만 외우세요. 뭐냐면 정도전, 이황, 김정희, 이 넷은 진짜 매 회차 내에서 한 번쯤은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서 얘네 넷 중에 한 명은 어떻게든 나와요. 안 나온 회차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쯤은 어떻게든 걸려드는 게 이 네 명의 인물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 얘네라도 외우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점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성리학자로서 그런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적변을 지었고요. 조선건국 직후에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새 궁궐 이름을 경복궁이라 지었고요. 그리고 1차 왕자난 때 사망한 인물은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좀 인물령은 그냥 관련된 키워드만 반복해주면 금방 푸니까 약간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자, 이건 주세봉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거는 신숙주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성합시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시이고 설명한 거는 이황이랑 관련된 키워드고, 4번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에도 정비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개인이 지은 법전인 조선 경국전 저술이었다. 이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거는 정약용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밑줄근 왕의 업적 옳은 것. 원래는 제가 왕업적 먼저 넣으려다가 그래도 저거를 연계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왕업적 문제 조금 뒤에 넣었는데, 자, 이제 이 왕업적 문제,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까지 나눠서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의 경우에는 태종 이방원, 세종, 그리고 세조, 그리고 성종,
아까 고려시대 성종이랑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넷을 반드시 외우세요. 근데 이게 운이 좋으면은 한 회차 내에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조선 세종 때 간행된 활자 키워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세종대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면 되고요. 1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자, 이거는 조선 성종 때 반포된 법전입니다. 자, 2번, 역대 문물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를 간행한 건 영조 때의 사실이고요.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서를 편찬했다.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서를 편찬했다. 이걸 파악한 게 중요합니다. 4번, 전세를 1교당 4, 6도로 고정하는 영전법을 시정한 건 인조 때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5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것은 철종 때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다음 대화 등장하는 왕의 제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앞서 제가 다뤘던 여기 범위에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왕의 경우에는 그런 특정 분야를 완성하는 그런 제도 같은 걸 좀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악학계범을 완성했다. 이 키워드 보고서 아, 이거는 조선시대 성종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구나 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국대전, 법, 악학계범, 음악, 동국여의승남, 지리, 그리고 국조올해, 예법 이런 것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걸 좀 완성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게 조선 성종 때입니다. 자, 1번, 주자소가 설치되어 계미자가 수록된 거는 태종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갑인자랑 좀 헷갈리기 쉬운데, 자, 아빠가 계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까 세종 때 갑인자, 아들이 갑이 되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2번,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는 광해군 때 역사적 사실입니다. 3번,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간행된 거는 영조 때 사실이고요. 4번,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이 제작된 거는 세종 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 좀 지은 건 세종 때, 그리고 특정 분야를 좀 완성하는 거는 성종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정답은 그래서 전국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승남이 편찬되었다는 5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자, 21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거 다룬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보다는 솔직히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가 조금 더 출제 비중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는 크게 사헌부, 승정원, 그리고 홍문관이랑 관련된 사실을 구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셋이 그나마 좀 출제 비중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기구의 역할인 감찰이랑 언급됐고 이 기구의 수장인 대사원이 언급됐기 때문에 사헌부를 유추한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사헌이랑 뭘 보자마자 사헌? 사헌부? 이렇게 풀었어도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2번, 왕명출라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자, 승정원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3번, 왕에게 경서 등을 강론하는 경혈을 주관했다. 자, 이거는 홍문관이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역사서 편찬하고 사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았다는데, 자, 이거는 춘추관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프미아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감찰, 관리, 풍속 규정 이런 것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게 사헌부 역할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2번, 밑줄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최근 심화편 개편 이후에 출제 비중이 정말 늘어난 사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크게 여러분들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랑 관련된 내용을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무오사화의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래서 이 사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사화마다 나오는 키워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패비윤씨 사사 사건. 그래서 이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런 신하들에 대한 복수 같은 걸 했다고 보시면 되고,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조광조랑 관련된 정책, 뭐 위훈삭제라든지 혈량가 시시라든지 그런 경우 될 수 있고, 을사사화의 경우에는 유님, 윤원영 등 대윤 소윤 간의 갈등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각 사화의 흐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 이 관련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지금 보시면 윤원영, 유님 등 대윤, 소윤이랑 관련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을사사화랑 관련된 걸 다룬 거고, 을사사화는 방금 말했듯이 기묘사화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핵심 키워드로 한번 제대로 훈련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핵심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23번. 가 전쟁 중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자,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빈출 주제로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출제합니다. 얘네들은 거의 한 10번, 못해 8번 정도는 나오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크게 사실 유형이랑 흐름형 유형 나눠서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특히 임진왜란 순서 유형 어렵다 하신 분들 많은데, 그 제 강의 언급했었던 부동탄선, 옥한, 진평행, 명노라는 그 대표적인 전투 순서, 사건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제가 조금 난이도 쉽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간단한 그런 사실류를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정문부라던가 유정이라던가 조헌 등 이 임진왜란에 관련된 대표적인 뭐 의병장 관련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해프는 이거 좀 잘 모르겠네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렸다면은 그 임진왜란 관련된 하는 것만의 기출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암기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요.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다는데, 자, 이건 세종 때의 그런 대외 정벌 사례입니다. 2번, 송상현이 동래성에 항전했다.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에게 항전하다 결국 패배한 사례 전투를 다룬 2번 선지가 정답이고요.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거는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것. 자, 이거는 고려 우왕 때 왜구의 침입을 방어한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5번, 강홍이 부대가 사르 전투에 참전한 것. 자, 이거는 광해군 때 실시한 일종의 중리 외교의 일환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4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앞서 조선시대 전기왕 다뤘다면은 이제 조선시대 후기왕 업적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숙종, 영조, 정조랑 관련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솔직히 숙종은 거의 잘 안 나오고 오히려 환국이랑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조랑 정조랑 관련된 키워드를 훨씬 더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정조 때 그 아빠 사도세자의 무덤 근처에다 세운 성인 수원 화성, 그리고 이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 홍씨를 보고서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조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약간 뭐랄까 그 가족이랑 관련된 키워드 그런 게 좀 많이 나온다 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거는 현종 때 관련된 사실이고요. 2번, 명예신종의 제사 지내는 만동묘가 설치된 거는 숙종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3번,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 문신제가 실시됐다는데, 이건 정조 때 젊은 관리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므로 정답은 3번이고, 붕당의 폐해를 경계로 하는 탕평비가 성균과 건립된 건 영조 때의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탕평책이 거의 영조 키워드 나오긴 하는데 진짜 아주 가끔 정조 키워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에서 명확하게 다른 결정적인 키워드를 같이 주면서 제시하니까 그럼 문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5번,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된 거는 왕으로 치면은 고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 집권 때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5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고려시대 경제상 유형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입니다. 얘도 출제 비중이 진짜 좋거든요. 거의 고려시대 경제상 유형 맞먹을 정도로 출제 비중이 진짜 좋은데 보통 20번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10번대에서는 고려시대, 20번대에선 조선시대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럼 조선시대 전기는 안 내나 할 수 있는데, 네, 안 내요. 왜냐면 후기가 낼 수 있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기 사회상 이런 문제는 제가 한능검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민화라는 그런 당시 서민들도 그 문화활동을 향유했다라는 키워드 보고서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유형인 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1번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밑에 있는 탈춤 공연과 더불어 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약간 서민들도 그 문화활동 같은 걸 즐겼다, 그런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3번 장시에서 물품을 파는 보부상. 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상인들이 상업활동을 주도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4번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자, 이 조선시대 후기에는 한글 소설 유행해가지고 그 한글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그 이야기꾼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가 아까 고려시대 경제상 유형 언급할 때 다뤘었던 핵심 키워드인 병난도, 국제무역항에 언급된 5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자, 26번 가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게 최근에는 심화편 개편 이후에 좀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냐면 세도 정치기예요. 이 세도 정치기의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진짜 전반적인 사회상이라던가 그리고 이 세도 정치기에 발생한 밀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가장 최근 기출에서는 이 사회상 유형이 조금 더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밀란 사례가 또 이제 안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유형이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 키워드 보면은 1811년부터 발생한 농민봉기고요. 그리고 정주성을 점령했다. 그리고 순조 때 발생했다. 이런 키워드. 그 평안도 지역에서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홍경래 난을 다룬 거기 때문에, 자, 1번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자, 이거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대표적입니다. 해풍사님 그 동학농민운동까지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걔는 굳이 따지면 진압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2번 척 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세운 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외세 반봉건 운동을 주도했다 할 수 있겠고요. 3번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자, 이거는 이모군란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4번 사건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를 파견되었다. 자,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홍경래 난의 원인 관련된 세도정치 시기의 수탈과 지역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났다는 이선지가 정답입니다. 자,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실학파입니다. 이 한능검에서 인물 유형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이 좋은 게 조선시대 실학파거든요. 근데 이 실학파 관련된 용어도 좀 어렵고 인물도 좀 적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인물 유형은 애초에 키워드 게임이어가지고 외운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중농파의 경우에는 이익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사파의 경우에는 박재가, 박지원, 홍대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 이 인물이 자신의 제자랑 뭐 이렇게 문답을 나눈 거, 그리고 자신의 그런 견해 같은 거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정리한 성호 사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특히 성호는 여기 문제 제시된 이익의 호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한 번만 제대로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강의에서도 이 이익은 성호는 이익을 벌기 위해 가지고 한전에 취업해 가지고 과로를 많이 해가지고 무좀에 6번 걸렸다, 이 암기법을 기억했다면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익 관련된 토지 제도 개혁 주장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
나머지 보시면 이벽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자, 이거 정약용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북한 산비가 진흥한 순수 비임을 고증한 거는 김정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동호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한 건 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4번 가래진담을 지어 예약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거는 김장생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8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제대로 공략하려면은 한능검의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인 지역사 유형을 공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지역사 유형 틀린다고 해가지고 뭐 한능검 1급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시겠다 싶으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점수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사 유형은 제 변별력 특강 갖다 공부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원래 평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같은 거 공략하시면서 이 지역에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걸 같이 학습하신 다음에 변별력 특강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역 관련된 키워드 한 번에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튼 여기 키워드가 이 부산 지역에 일본과 무역을 위해 설치된 초량회관, 그리고 개항 이후에 약간 외국인 거주지인 조개가 설치된 거, 그리고 이 부산 지역 동래부에서 그 당시에 관세 문제를 계기로 일본이 무력 시위를 벌였던 두모포 수세 사건이 언급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부산 지역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키워드 두 개는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제 교재를 제대로 외우신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더 쉬운 키워드를 한 개 정도 어떻게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싶을 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시고,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9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정근대사랑 관련된 내용 끝났고 이제 근현대사랑 관련된 내용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공략하시면 일단 가장 먼저 공략하셔야 될 주제가 뭐냐면 개항기 전기 외세 침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병인 양요랑 신미 양요랑 관련된 주제를 제일 잘 내는데, 만약 순서 문제를 내면은 제가 강의에서 강조했던 암기법인 병제, 병호, 신척, 운강이라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척허비 건립,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정족 산성이랑 그리고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원수란 키워드 언급돼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프랑스 군대의 침략이 발생한 병인 양요를 언급한 겁니다. 자, 1번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2번 왕이 공산성을 필요하는 계기가 된 거는 이괄의 난입니다. 전개 과정에서 외교장과 도서가 약탈되었다. 그래서 이 병인양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도서랑 그리고 의궤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거는 자 동학농민 운동이랑 관련된 사실을 다룬 겁니다. 5번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는데, 이건 신유박해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조 때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 황사영이 비단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주재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그런 편지 같은 걸 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3번입니다. 30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오는 것. 자, 앞서 말한 개항기 전기 외세 침입 유형 다뤘다면은 그 다음에는 1880년대 사건을 좀 잘 내는데, 보통 이 주제를 내면은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 관련된 사실을 좀 잘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건의 원인, 전개, 영향, 특히 이 두 사건의 결과 체결한 조약 키워드를 좀 잘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기목균이라던가 급진개혁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당 세력을 언급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국원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세운 거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자,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 가져왔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결과 배상금 지불이랑 공사관 신축비 지불을 규정한 한성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개혁 추진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한 것 역시 동학농민운동이랑 관련된 설명이고요. 4번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달이 된 거는 이모곤란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5번 민영익 등이 법인사로 파견되는 기기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건은 아니고 조미수 통상조약의 체결 영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1번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가끔씩 개항기 전기에 체결된 또는 구한말에 체결된 조약 관련된 흐름을 좀 다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조약 유형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조약을 체결한 국가랑 그런 대표 조항 관련된 키워드를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는 내용이랑 최국 대우를 인정했다는 걸 보고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조일 통상 장정을 다룬 걸 파악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류의 경우에는 각 조약의 대표 조항 그리고 체결 국가 이 두 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갑신정변 영향으로 체결된 거. 자, 이거는 한성조약이랑 텐진조약이 대표적이고요.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 선지가 진짜 조일통상 장정 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인데 조선의 가뭄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쌀 수출 금지할 때 이 지방 영사관 등이 1개월 전 정도에 일본의 사전 통제할 것 규정한다. 그래서 쌀 수출을 막는다. 그러니까 쌀 수출을 방어, 금지한다. 라는 내용을 다룬 게 방공령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된 거는 제물포 조약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4번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거는 제1차 한일 협약이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5번 부산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거는 강화도 조약이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제는 동학농민 운동이랑 관련된 사실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은 이 개항기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만약 이 문제가 기출 출제되면은 흐름형 유형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 운동이랑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을 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두성 점령을 했다는 1차 동학농민 운동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랑 우금치 전투라는 2차 동학농민 운동이 진행되던 상황을 다뤘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남북접이 논산에서 직결하였다. 정답은 일단 이 1차 동학농민 운동 종결 직후에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해가지고 이에 대항해가지고 남북접이 논산에서 직결해가지고 우금치 전투에서 맞서 싸웠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이거는 전두성 점령 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황토현 전투, 황용춘 전투 그리고 전두성 점령입니다. 자, 백산에 모여 4대 강령 선포했다. 이거는 황토현 전투보다도 조금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백산에서 4대 강령 발표한 이후에 황토현, 황용천, 전두성 점령이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안 맞고요. 최시영이 동학의 제2대 교주되었다. 자, 이거는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학농민 운동이 발발하기 이전쯤의 상황이고요. 교도신을 요구하는 3내 집회 역시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뭐 3내 집회, 보훈 집회 등 그런 일종의 집회가 개최된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3번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개항기의 개혁 사례를 먼저 가져올렸었는데 이 개혁 사례 외에도 플러스로 최근에 독립협
독립협회 출제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얘를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대표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문제에서 넓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는 계양기의 대표 빈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이 단체가 주도한 그런 대중 집회, 그리고 또 관료들이랑 또 그 개최한 집회인 관민공동회가 언급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독립협회를 추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동시에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요. 1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보안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2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 추진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헌의 6조를 반포했는데 그 헌의 6조의 핵심 조항이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농촌 계몽을 위한 분화로 운동을 전개한 거는 동아일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4번,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 통문의 경우에는 서울의 북촌 양반들의 여성들이 발표한 최초의 여성 인권 권리 선언문이기 때문에 얘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까 제가 다뤘었던 그 계양기 개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빈출도가 높은 이 광무 개혁을 먼저 공략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출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 즉위 이런 키워드 나오면 거의 광무 개혁 또는 대한제국을 다룬 거고요. 옛 것을 기반으로 새거 선조한다는 구본 신창,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개편한 헌법, 그러니까 황제 이런 키워드 나오면 그냥 광무개혁, 대한제국 다룬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제국 때 발급된 토지 증명 문서인 지계 이런 걸 갖다가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죠. 자, 1번,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 설립. 자, 동문학은 1883년에 설립된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대한제국 또는 광무개혁에 관련된 학교는 상공학교입니다. 2번, 개혁 방향을 제시한 홍범 시사도 반포. 자, 이건 2차 가보 개혁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3번, 통리기 무함원 설치와 개화정책 추진. 자, 이건 1880년에 설치된 개화정책 총괄 기구입니다. 4번, 원수부 창설과 황제 군 통수권 강화. 제가 말했죠. 황제 나오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되게 문제도 대놓고 황제 키워드 언급해가지고 얘만 잘 매칭했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네요. 정답 4번이고 23%의 지방제도 개편과 지방관 권한 축소는 2차 가보 개혁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구한말 일제 침략이랑 관련된 흐름을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해서 이 러의 전쟁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한 이후에 우리나라랑 을사늑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교권 박탈시키고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저항해가지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네덜란드 만고 평화 회의에 파견했는데 이거에 저항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 견제하기 위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의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또 반발해가지고 정미의병이 발생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흐름까지 외워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최근에는 기후각설 책을 가지고 사법권을 강타시켰다. 얘까지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내용 보면은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 제국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뭐 지도 보호 감리 조처를 하는 거여서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러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이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간섭권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게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입니다. 그 선지 보면은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전용했다. 자, 이거 1905년인데 거문도 불법 전용은 85년이기 때문에 시기 안 맞고요. 2번, 헤이그 만구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게 여기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상권 수호를 위해 한국중앙통상회가 조직된 거는 1898년에 시전상인이 조직한 단체를 다룬 거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요. 유생추씨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선 정했다. 자, 이건 의미의병인데 굳이 여기서 정답을 끌고 오려면은 의미의병이 아니라 을사의병 관련된 걸 가져왔으면 정답이 됐을 겁니다. 5번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던 거는 1878년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다룰만한 주제는 애국계몽운동 단체 유형인데 보통 한능검에서 이 유형을 내면은 보안회를 내던지 아니면 신민회랑 관련된 내용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대성학교라는 그런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민족학교랑 더불어서 이 신민의 대표 간부 관련된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신민에 관련된 걸 낸 거고요. 자, 신민의 경우에는 계몽서적 보급을 위한 태극서관을 운영했었고 1911년쯤에 일제가 대라우치 총독을 암살한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배고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를 와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여기 이륙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했다. 이건 영국인 루이스 쇼가 무역회사인 그런 이륙양행을 운영했었는데 여기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교통국 같은 걸 지원해 준 거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키워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고요.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거. 자, 이건 독립협회예요. 신민회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지향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고기출 모의고사 하면 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온 문제거든요. 이거는 계양기의 문물 유형이에요. 뭐냐면 이 계양기의 문물 유형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연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난이도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최소한의 1899년에 이렇게 완성된 경인선이랑 전차 관련된 연도만이라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차 관련된 키워드를 보고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지금 시기가 1899년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1번 반문국의 경우에는 1883년에 근대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기구고요. 2번 경부선, 이거는 경인선 이후에 개통된 대표적인 그런 철도로서 정답은 2번이고 기기창은 근대시 무기 제조를 위한 기구입니다. 역시 이전이고 한성주보는 1886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를 실은 신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연도에 유경공원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8번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일제감정기 파트 다룰 겁니다. 자, 일제감정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략하셔야 될 유형이 사회상 그리고 정책 유형인데 보통은 이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그리고 민족 말살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민족 말살기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이 무단통치기, 그 다음이 이른바 문화통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가장 우선순위로 시간 없으면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그런 경제 침탈 사업을 다룬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단통치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출제했습니다. 자, 1번 애국반을 조직했다. 자, 이거는 민족 말살기 때 일제가 그런 조선인들의 일상생활 통제하기 위해 그런 만든 조직 같은 거고요. 2번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자, 신문지법은 일제감정기 이전에 제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발행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 관련이 없고 조선 태영령을 시행했다. 자, 무단통치기에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된 형벌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산미증식 계획은 이른바 문화통치기 때 일제의 그런 자국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경제 침탈 사업이므로 관련이 없고 한국 시민 서사의 암송을 강요한 거는
민족 말살기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9번.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일제 사회상 유형 다뤘으면은 그 다음으로 공략할 유형은 여러분들이 국내 항일 운동을 먼저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항일 운동의 경우에는 크게 3.1 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특히 이 3.1 운동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합리 학살 사건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이 3.1 운동 때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신간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휘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순종이 인산인을 기회로 만세운동 전개한 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3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3.1운동 계기로 이런 식으로 무단통치를 하면은 애들 말 안 듣는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회유와 분열을 위한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건거된 거는 60만세 운동인데, 약간 여러분들 꼼수로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선지가 1번과 4번, 2번과 5번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은 2개 이상 선지가 겹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선지 비슷한 걸 붙여가지고 소거하면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40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앞서 말한 민족 말살 관련된 게 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인다, 그리고 공출한다, 이런 키워드가 접근한 건데, 이 민족 말살기의 경우에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좀 잘 나옵니다. 1번. 메가타를 주도로 화폐 독립 사업이 실시되었다. 자, 이거는 구한말, 그러니까 아직 일제감정기 이전에 제동고문인 메가타를 주도로 시행된 그런 경제 침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2번. 만주굴버가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된 거는 문화 통치기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3번. 여자 정신 근노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로 동원됐다. 그래서 제가 노역 관련된 키워드도 민족 말살기를 했었죠. 정답은 3번이고, 암태도 수석쟁이가 전개된 거는 1923년부터 24년이기 때문에 문화 통치기에 들어가고요.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거는 무단 통치기의 경제 침탈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의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간도, 연해주, 미주, 멕시코, 도쿄, 상하이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발생한 그 독립운동의 사례를 파악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키워드랑 대한광복군 정부란 키워드를 모아서 연해주란 걸 파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각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 아니면 기구, 아니면 진짜 뭐 관련 사건, 이런 거랑 관련된 키워드를 보고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난이도가 초반에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암기 한 만큼 얘도 나왔던 게 또 나오기 때문에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 습소를 세웠다. 자, 이거는 서간도 지역에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권업회 조직하여 권업신문을 발행하였다. 연해주 지역에 최재형 선생님 회장 선출되면서 설립된 독립운동 단체랑 관련 신문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한 건 멕시코 지역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한인비행학교를 세워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한 건 미주 지역에 관련된 키워드고요.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한 거는 중국 화북 지역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참고 이거는 그 김두봉 선생님이 맞는 거다, 이런 거만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일제감정기 단체 중에서는 의협단이랑 한인애국단이 대표적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굳이 비교한다면은 이 의협단 관련된 키워드가 훨씬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이게 좀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좀 출제 비중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요즘에도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1919년에 김홍봉 등이 조직해가지고 일제기관 파괴와 조선 총독의 뭐 매국노 암살 등 이런 거랑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 단체 단장인 김원봉 그리고 시기 키워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의협단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이 의협단은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자,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키워드고요.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거는 천도교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4번 훈커우궁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한 게 방금 제가 언급한 한인 애국단 관련된 키워드고요. 자,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한 거는 독립의금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3번 가, 다를 작성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아마 제가 이번에 가져온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제감정기의 빈출 정부 그리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하이 시기랑 충칭 시기의 활동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틀을 중심 설명드리면은 가의 경우에는 1925년에 이 국무령제 실시해가지고 이상용을 초대 국무령 선출한 상하이 시기 관련된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쭉 이동하는 과정에서 1년에 그런 여러 장소를 거쳤었는데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어디 걸쳤는지 그건 몰라도 되는데 최종 지점이 그냥 충칭이다. 여러분들 그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충칭식의 그 연합군의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 끝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가 나오면은 스타트 지점이랑 엔드 지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접근하시는 사고를 좀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44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건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런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걸 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년대 이후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이랑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지청천을 총사령관 뽑았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는 한국 독립당 관련된 키워드 보고서 한국 독립군이구나 라고 접근하실 필요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그 한국 광복군이랑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청천이 한국 독립군이랑 한국 광복군 둘 다 소속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키워드를 잘 찾아가지고 소거하는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거는 북로 군정서군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거는 한국 광복군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3번 대정자랑 전투에서 일본군 상대로 승리했다. 그래서 이건 한국 독립과 관련된 전투 사례이므로 정답은 3번이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의 경우에는 조선의용대랑 관련된 선지입니다. 5번 대한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도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대한독립군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5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제감정기의 그런 신분해방 운동이나 종교랑 관련된 유형이 사회 파트로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키워드가 어린이 운동을 주도했던 거랑 동학을 계승한 종교라는 걸 보고서 천도교를 유추할 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감정기의 종교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암기하기 어렵다면은 천도교랑 대종교, 이 둘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한 거. 자, 이건 불교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2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을 앞장섰다. 자, 이거는 천도교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박중빈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친 거는 원불교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4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을 힘쓴 거는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종교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 수 있겠고요. 자, 의민당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거는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한 5문제 남았는데 이제부터 현대사 관련된 내용 다룰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현대사 다룰 거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장 먼저 맞이하냐면 광복부터 정부 수립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흐름형 유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사료든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많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잘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왼쪽 경우에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가 끝나는 시점이랑 2차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을 다룬 건데,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1번 여수순천 19 사건. 자, 이거는 정부 수립 직후에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반대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시기가 훨씬 이후고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됐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 같은 게 언급이 됐어가지고 이걸 계기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기 때문에 이전이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수립 직후에 설치된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이후이고요.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종결된 뒤에 이승만 정읍 발언을 계기로 남한만 정부 수립 안 돼 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UN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가 의결되었다. 왜냐면 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해가지고 UN의 남북 문제가 이괄됐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후의 흐름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최근에 한능검 심화편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게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6.25 전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이랑 이 6.25 전쟁의 전반적인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사실 유형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고 흐름형 유형 출제 비중이 낮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흐름형 유형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이 서울에서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한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엔군이 언급된 뒤에 당시 이런 식으로 임시 교량을 폭파시켰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려 폭파시키고 서울을 수복했는데 다시 한번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시 한번 후퇴를 결정하게 나온 거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시점은 1사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후퇴를 2번 했는데 크게 여기서 두 번째 후퇴라는 걸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 이후에 발생한 사실 유형은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면 문제는 쉽게 풉니다. 1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상호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한 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므로 정답은 1번이고,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이 유엔군을 포위했다. 얘가 좀 헷갈리기 진짜 쉬웠는데, 이 일사후 때 거의 지전쯤? 뭐 지전까지 아니어도 그 이전에 발생한 대표적인 전투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다. 자, 이거는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에 발생한 건데 6.25 전쟁보단 좀 이전이에요. 자, 4번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조성된 에티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6.25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가 그 태평양 방위선을 제외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명분 정도만 제공했다 라는 느낌이 이해서 될 것 같아요. 지적인 배경은 아니고 명분. 5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오시 총선거가 시대였다. 자, 오시 총선거는 1948년이기 때문에 애초에 6.25 전쟁이 발생하기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한능검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정부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가 재임 기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그만큼 다룰 수 있는 키워드가 제일 많아가지고 거의 한능검에서 박정희 정부를 안 낸 회차는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특히 이 박정희 정부는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중공업 육성,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준공, 그리고 수출 성과 다른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이런 걸 보고서 시기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1번 한미장후 무역협정이 체결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을 발달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고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된 건 김영삼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 정답은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언급된 5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자, 49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딱 빈출 주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 옛날보단 출제 비중이 조금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크게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중심 외우시고 아주 가끔 부마 민주항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각 민주화 운동의 발생 원인, 전개, 영향 및 의에 관련된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종철 열사 언급됐고요. 4.13 호원 조치가 무효라는 키워드 나온 거 보고서 6월 민주항쟁 관련된 걸 다룬 문제고요. 선지 보시면 1번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던 건 4.19 혁명 관련된 키워드. 2번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 개혁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를 다룬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거는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4번 관련 기록물이 3개 기록 이상 등재됐다. 원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뤘었는데 최근에 등재된 것 때문에 이제 4.19 혁명까지도 이제 관련 선지로 나올 가능성 정도는 고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에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얘기했거든요. 자, 통일 문제 보통은 한능검의 마지막 문제로 잘 나오는 주제인데 보통은 이 문제를 내면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 셋을 중심으로 좀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아무래도 이때가 조금 더 통일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경의선 복원 사업이 언급됐고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끔 사진 힌트를 줄 때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현대사 올수록 물론 앞의 시기도 똑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 사진이라던가 그림 힌트를 보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경의선 복원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그런 통일 노력 사례이기 때문에 1번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당 교환을 싫어한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게 김대중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통일 노력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4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37강 끝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2025년 한능검 단기 이론서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좀 마지막 강의가 좀 단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좀 급히 설명한 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 이제 기출 모의고사까지 보시고 이제 실전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제 실전 기출과 복습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한능검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잘 암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 점수 결과를 시험장에서 받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합격 응원합니다.